신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Madam President. David Chance from Reuters. I'd like to ask what measures your administration intends to take to counteract the rise in the value of the won currency against the Japanese yen, and what measures your government would intend to take to help Korean companies who are suffering from the rise in the value of the won against the yen in export markets. Thank you.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이터스 통신의 앤드루 챈스 지국장입니다. 먼저 대통령님과 한국 정부가 일본 엔화 대비 원화 가치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수출 시장에서 엔저 혜택을 받고 있는 일본 경쟁사에 비해서 원화 가치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도입하실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기는 그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이 이런 때에 원가 절감을 한다든가 또 구조조정을 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계기로 삼고 또 더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선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 또 다른 나라 예를 보면 그렇게 노력을 해갖고 오히려 더 경쟁력이 강화된 것을 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엔저가가 우리 경제의 부담 요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또 FTA 같은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런 최대 FTA 강국 중에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를 한다면 참 이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이제 중견 기업을 좀 대상으로 해서 좀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FTA 콜센터 이건 이미 개통이 됐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FTA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시장 정보라든가 또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거, 그러니까 시장 정보도 그런 중소기업한테 지금 실시간으로 많이 제공을 하고 또 시장을 해외로 개척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한다든가 또 환 변동 보험 또 무역 금융 확대 같은 것을 이제 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더 집중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저런 노력을 하니까 작년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 기업의 수출도 크게 이렇게 증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수출 전체에서 중소 중견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수출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이렇게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요. 또 이제 더 근본적으로는 좀 내수를 활성화해서 이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더 강화를 한다면은 우리가 엔저 같은 이런 외부 환경에 계속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출렁출렁 돼갖고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수가 이렇게 튼튼하게 잘 뒷받침이 된다면은 이제 그런 데에 큰 영향을 좀 받지 않으면서 또 우리가 경제를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데에 계속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자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세계일보 남상훈 기자. 네, 세계일보 남상훈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올해 공기업 계획을 강력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상됩니다. 향후 공기업 계획을 비롯해 노사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리고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할 방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사회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답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정치권에서는 87년 헌법체제를 넘어서기 위해 개헌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노사 관계는 그 어떤 두 가지 기본 틀 내에서 좀 노사정이 서로 이렇게 양보하고 타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 틀이라는 것은 하나는 법과 원칙, 또 하나는 국민 전체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공기업 부채 문제라든가 또 방만 경영 문제도 이 공기업 노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작년에 대통령으로서는 10년 만에 노사정위원회를 방문한 것은 이 노사정 대타협이 정말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금년에 뭐 임금 체계 개편이라든가 또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이렇게 그 산적한 노동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회복의 불씨가 이렇게 살아나는 이 중요한 시기에 그 우리 노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꼭 이루어내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회경제 대타협 위원회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이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 노사정 그 위원회에서 좀 충분히 그 모든 문제들을 그 논의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더 이제 필요하면 또 그보다 더 확대를 해서 할 수 있지만, 지금 기존에 이미 있는 것에서부터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자꾸 뭐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위원회 만들고 해서는 큰 우리가 어떤 성과를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우선 집중을 해서 올해 정말 중요한 이 노사정 대타협이 여기에서 잘 좀 이루어나도록 우리 모두가 좀 응원하고 힘을 보태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헌론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를 돌아보면은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가 이제 거의 이런 것으로 그 1년이 다 갔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개헌이라는 것은 그 워낙 그 큰 이슈기 때문에 이게 한번 시작이 되면 블랙홀 같이 모두 거기에 그냥 이제 빠져 들어갔고 뭐 이것저것 할 그거를 못 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회복의 불씨가 이제 조금 이렇게 살아나서 그냥 여러 가지 이 프로젝트를 갖고 국민과 힘을 합해 갖고 우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가 정말 궤도에 딱 오르게 이렇게 해야 되는 시점에 이런 것으로 또 그냥 막 그 나라가 다른 생각 없이 여기 빨려들면 이 불씨도 꺼지고 또 한번 살려내기도 힘든데 그 경제 회복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른 생각 말고 우선 이 불씨를 살려내서 확실하게 한번 그 경제 회복을 시키고 또 그 국민도 삶의 어떤 안정감과 편안함을 갖고 희망을 갖고 좀 3만 불, 4만 불 시대를 열어가는 그 기틀을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한 3분 정도, 외신 기자 한 분을 포함해서 3분 정도 기자분의 질문을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부일보의 안재희 기자님. 네,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을 국정 기조로 내걸고 문화융성위원회를 만들었고요. 대통령께서는 또 해외 순방하실 때마다 해외 문화 현장도 찾아가 살피는 등 많은 공을 들여 오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방향을 아주 잘 잡으셨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 국민들은 아직 문화융성 정책으로 달라진 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문화 소외 현상은 개선되기는커녕 갈수록 심화되고 또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과의 문화 격차도 커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문화 융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계신 실질적인 정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낙후한 지역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문화계 인사들을 만나서도 얘기를 했지만 문화야말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고 또 우리 나라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문화는 우리가
세계인들과 함께 그 호흡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문화 융성을 4대 국정 기조의 하나로 택했고 또 지난 1년간 그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대통령 직속으로 문화융성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뭐 인문 정신 문화의 진흥이라든가 또 지역 문화의 자생력 강화 같은 것을 포함한 그 8대 과제를 발표를 했고 또 문화예술계의 오랜 그 수건이었던 문화기본법을 비롯한 법률 4가지도 이번에 다 좀 국회를 통과하고 그래서 제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에 이렇게 마련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국민과 예술인들이 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그 다양한 그 정책과 사업들을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생활 속에 이게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그 매월 그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그 정해가지고 국민들이 뭐 공연이라든가 또 전시회 뭐 이런 데를 무료로 또는 그 할인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의 그 창작 환경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이 예술 창작 공간을 더 확충하고 또 창작활동 지원 제도를 강화를 해 나갈 것이고 또 예술 그 복지도 더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K-팝이라든가 뭐 우리나라 영화 또 문화 콘텐츠 산업이 이렇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아주 크게 그 성장할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 육성을 해 나가기 위해서 콘텐츠 투융자를 그 투융 지원을 강화하고 또 그런 그 콘텐츠 창작자들이 그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그 창작 지원 공간 이제 그거를 콘텐츠 코리아 랩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그 지방 그 문화에 대해서 그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지난해에 구성된 문화융성위원회에서 뭐 부산이라든가 광주라든가 이게 전국을 이렇게 다 돌면서 지역 문화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를 했고 그 지역의 문화예술인 또 그 지역 주민 그런 분들로부터 지역 그 어떤 문화 융성을 위한 의견을 그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그 문화예술인들의 수건이었던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지역문화진흥 그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지역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지원도 이렇게 확대를 하고 또 지역에 있는 그 전문 예술 단체를 그 좀 더 그 육성을 잘 해서 이 단체가 지역 문화 예술의 활성화에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의 그 브랜드를 형성을 하고 또 그것이 문화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지역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데도 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